네, 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죠. 이강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영입설 자주 나오고 있죠. 마드리드 현지에서도 점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현지 팬들의 진짜 속내는 어떨까요?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텐데요. 기대, 의심, 걱정, 냉소, 조롱 뭐든지 다 있을 겁니다. 재미있는 반응도 있겠지만 보기 인상 찌푸려지는 반응도 덜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환호하거나 분노하는 지점이 이강인 선수 개인에 국한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구단 수뇌부의 불투명한 투자와 방향성, 또한 감독을 향한 불신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마드리드 현지 팬들 날 것 그대로의 반응 어떤 얘기들 하는지 바로 보시죠. 네, 첫 번째 반응부터 보면 컬렉션에 추가할 시체가 또 하나 늘었네. 우리 앞날이 훤하다. 여기서 시체, 무에르토, 시체는 좀 쓸모없는 선수, 쓸모없는 사람 이런 걸 뜻합니다. 현지어로.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사는 게 쓸모없는 영입이 될 거다. 이런 악담을 하는 게 일단 가장 많은 추천수를 받았던 댓글이고요. 그 다음은 데려와서 뭐하게, 시메오네가 또 풀팩으로 쓰려고 감독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감독부터 잘라야 된다. 감독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게 두 번째로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입니다. 그리고 풀백으로 쓰냐 이 얘기는 또 선수 데려와서 엉뚱한 포지션에 쓰고 그 선수의 잠재력까지 갉아먹는 그런 모습을 시메오네 감독이 종종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거 비판하는 얘기고요. 그 밑에 참 기대도 된다. 이제 후보 선수를 넘어서 방출 대상자를 줍고 다니네. 요거는 틀린 얘기죠. 이강인 선수를 PSG 파리에서도 데려가고 싶고 교체 선수로 굉장히 쏠쏠하게 써왔는데 이강인 선수가 나가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내용 보면 또 아시아 시장 개척용이다. 마케팅적으로 사는 거다. 축구적인 면만 보면 매력적인 카드가 전혀 아니다. 게다가 이 이적료가 최소 4천만 유로가 들고 아시아 유니폼 팔려고 축구 자체를 보지 않고서 영입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이강인 선수를 마케팅용으로만 사는 잘못된 영입이다. 그런 식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또 밑에는 이 나카산 백으로 쓰이고 있는 시메오네 아들. 시메오네 아들이 지금 지울리아노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아틀레티코에 뛰고 있죠. 그러니까 나카산으로 뛰고 있다. 얘하고 경쟁시키려고 데려온 선수인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주면서 또 시메오네를 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무능한 시메오네부터 내쫓는 게 급선무 아닌가? 골대에 버스만 세워두고 수비만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비 치중적으로 해서 경기도 재미없고 항상 지기만 한다. 그러니까 전술도 없고 무능한 시메오네부터 감독부터 내쫓아야지 이 팀이 바로 설 거다 하는 또 비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밑에 사람은 한국 투어용으로 영입하는 거네. 그러니까 마케팅용이다. 실력으로 보고 사는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거고, 밑에는 히든 카드다. 베일에 쌓여있다. 잘 모르겠다. 이걸 실력적인지 마케팅용인지 잘 납득이 안 간다. 그런 얘기 하는 거고, 밑에 사람은 한국판 주앙 펠릭스. 그러니까 주앙 펠릭스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받는 영입이었는데 아틀레티코에서 결국엔 잘 안 돼서 나갔죠. 그런 식으로 기술적으로는 뛰어나겠지만 우리 아틀레티코에서 잘 굉장히 이렇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영입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반응은 월드클래스 선수도 아니고 논이유 쿼터만 한 자리 차지하는데 감독 아들내미 백업이나 하려고 데려오는 거냐? 반대다. 논이유 쿼터. 그러니까 이유 바깥에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데 쿼터제가 있는데 그 쿼터제 자리만 차지하고 월드클래스 실력도 아니다. 아들내미 시메오네 감독의 또 아들 교체용으로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얘기죠. 이도저도 아닌 거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서 반대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 잘 모르는 애가 그냥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월드클래스 진짜 수준 높은 월드클래스라면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안 가고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가겠죠. 아니면 맨시티나 그런 팀들이요. 아틀레티코는 솔직히 레알이나 바르셀로나에서 한 단계 떨어지는 3인자, 제3자 그 정도 수준이죠. 리그에서도. 아틀레티코 팀들도 살짝 분수를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반응 보면은 시메오네 감독이 팬들을 비웃고 있다. 자기 아들 나카산으로 뛰는 아들 앞길 막을 만한 경쟁자를 원치 않거든 크크 하면서 자기 아들보다 잘할 만한 경쟁자를 데려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은 별로 좋은 선수가 아니다. 그러면서 음모론 같은 거 제시하면서 또 반대를 하는 거죠.
그냥 얘는 뭐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어떤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감독을 까고 싶어서 댓글 다 냅니다. 다음 반응은 아틀레티코가 오랫동안 노려온 영입이긴 한데 다만 이게 한국 유니폼 판매를 위한 마케팅 목적이 큰지 축구적인 실력 때문인지 모르겠다. 경제적으로는 뽕을 뽑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뭐 이적료 투자한 거 다 뽑을 수 있겠지만 시메오네 감독의 성향의 선수는 분명히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이 이강인 선수가 뭐 아무래도 이 시메오네가 이렇게 추구하는 성향은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뛰고 열심히 뛰고 또 수비 굉장히 많이 돕는 선수를 좋아합니다. 파리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과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좀 이렇게 수비적으로 굉장히 순발력이나 뭐 이렇게 수비를 돕는 능력에서 약간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 시메오네의 성향은 아니다. 단장픽으로 뽑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식을 지적하는 거고요.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뭐 굉장히 나쁜 수준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틀레티코에 오면은 수비적으로 더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요르카 시절처럼 굉장히 120% 뛸 각오를 하고 와야 됩니다. 이 감독의 눈에 들려면요. 또 다음 반응 보면 감독 아들 백업 선수네. 같은 얘기죠. 그리고 벤치에 시메오네가 있는 한 누가 오든 무슨 상관이냐. 감독부터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감독 비판을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구단 전략이 확실하네. 아무도 안 채가도록 일부러 제일 별로인 애들만 영입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단에서 지금 이제 소유주가 완전히 바뀌었죠. 아폴로 사모펀드가 구입을 해서 지금 소유주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구단의 이 영입 전략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굉장히 좀 최고 수준의 선수를 데려와서 최고 구단으로 나가려는 그런 생각보다는 한 클래스 한 단계 떨어지는 그런 선수들만 영입하고 있다. 구단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사람은 좀 이강인을 발렌시아 시절에 봤던 애 같습니다. 발렌시아 시절 이 녀석을 잘 알지. 재능은 끝내주는데 경쟁심이 좀 부족하다. 체력이 모자라서 번뜩이는 활약은 띄엄띄엄이었고 뭐 팀 분위기 좋을 때는 묻어가는데 풀리지 않을 때는 극복하는 능력이 아쉽다. 재능은 좋으나 뭐 경쟁력이 떨어지고 본인과 데려가는 팀에 아무튼 행운을 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아틀레티코 팬은 아니고 제3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3의 팬인 것 같은데 발렌시아 시절에 이강인 선수가 이랬던 거는 조금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어렸던 시절이죠. 유소년 시절에 이렇게 딱 올라와서 교체로 뛰고 그랬던 시절이 많았던 발렌시아 시절인데요. 뭐 체력 부족하고 뭐 재능은 굉장히 좋은데 경쟁심이 약간 떨어지고 체력 부족했다. 번뜩이는 활약은 있었다. 이런 거 발렌시아 시절에 굉장히 꼬꼬마 시절에 어렸을 때 얘기를 지금 하고 상황에 안 맞는 얘기죠. 마요르카 시절을 전혀 보지 않은 그랬던 뭐 제3자의 팬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마요르카 시절에 이 내용을 봤으면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했겠죠. 굉장히 좋은 선수였고 그래서 파리에 갔던 거다.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굉장히 띄엄띄엄 봤던 그런 제3자 입장으로 했던 얘기 같습니다. 다음 보면 그러니까 PSG에서 벤치에서도 뭐 벤치 멤버 스타 플레이어라고 언론 플레이 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애들은 특징이 파리 경기 단 한 경기도 안 받고 이강인이 뭐 파리에서 주전으로 나왔을 때 경기 단 한 경기도 안 본 애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도 좀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아폴로 그룹이 사모펀드가 사긴 했는데 투자 자금을 제대로 이렇게 선수 영입 자금을 제대로 안 줄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코가 석자이고 뭐 굉장히 좋은 선수만 바라기에는 자기 입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객관화를 잘 해서 선수 영입을 해 나가려고 해야겠죠. 그리고 다음 사람 보면 뭐 아시아 유니폼 시장 넓히려고 100% 마케팅용으로 살려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하면서 뭐 이강인 선수 비방도 하면서 동시에 뭐 구단 비판도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뭐 아폴로의 사모펀드가 제대로 영입 자금을 줄 걸로 별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구단 입장에서도 이 자금줄을 마련하려고 또 마케팅에 열과 성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기 구단을 비판해야지 뭐 엄한 선수한테 비판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다음 보면 촐로 감독은 제발 이제 좀 나가라. 이제 시메오네도 지긋지긋하다. 뭐 제3자로 뛰는 것도 항상 해봤자 뭐 3위 정도 하는 것도 이제 지겹다.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항상 챔스에서도 결정적인 고비에서 미끄러지고 결정적인 한 방이 없으니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챔스에서 뭐 4강 정도 간 것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 이상을 기대한다면 솔직히 욕심이죠.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지 않는 한 그렇죠. 다음 보면 너무 비관적으로는 보지 마라. 이 한국 선수 뭐 자존심, 에고가 좀 강하다는 게 유일한 문제일 뿐.
뭐 라리가에서도 종종 보였죠. 뭐 세르히오 라모스한테는 3연타로 갈기는 그런 깡도 있었고 결정적인 대목에서는 강한 자기 주장도 내세우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갈 때는 나가고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땐 내야 됩니다. 뭐 자존심이 좀 강하다는 게 유일한 문제일 뿐 감독이 다룰 줄만 알면은 뭐 엄청난 활약을 할 제목이다. 실력은 확실하다. 최고의 효율을 찾아내는 게 어려울 뿐 뭐 수비 가담시키면 제대로 안 뛰고 어이없는 파울을 범하는 게 뭐 테크니션들의 고질병인데 이강인도 그렇다. 하지만 발밑에 공을 갖고 있을 때는 환상적이고 슈팅도 좋고 뭐 프리킥 전담도 가능하고 뭐 시야도 좋다. 그리고 파리에서 뭐 덴벨레나 비티냐를 몰아내고 주전으로 먹는 거는 어떤 선수한테도 쉽지 않다. 하지만 이강인은 충분히 좋은 선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객관적으로 썼고요. 뭐 확실히 납득이 가는 내용들입니다. 이 팬은 그래도 나름대로 파리 경기도 어느 정도 본 것 같고요. 뭐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뭐 적절하게 잘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또 다음 보면 얘 영입해서 뭐 주전으로 쓰고 20분만 보면은 얼굴 토마토처럼 뭐 새빨개져서 방전돼 있을 거고 수비 가담 전혀 안 할 거다. 뭐 2경기 뛰고 바로 아웃이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마요르카보다 파리 가서 좀 순발력이나 그런 측면에서 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파리 가면서 좀 벌크업하고 체격을 늘리고 좀 근육량을 늘리면서 약간 그런 부분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활동량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활동량은 굉장히 파리에서 좋았고요. 좀 라리가로 다시 온다면 좀 이 체격을 좀 줄이더라도 좀 민첩성을 다시 늘리는 그런 훈련을 다시 하고서 이렇게 몸을 바꾸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잘 모르는 놈이 쓴 것 같고요. 그 다음 반응 보면 난 안 살 것 같다. 뭐 테크니션은 시메온의 전술이랑 절대 안 맞는다. 그러니까 테크닉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시메온의 축구에서는 굉장히 활동량 많이 뛰고 뭐 파리처럼 많이 뛰어주고 수비적으로 1차적으로 잘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반응 보면 뭐 챔스 결승전에서 파리가 교체 카드를 6장 했었는데도 1분 또 못 뛰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반대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반응은 이 인종차별하는 놈인데 뭐 알리익스프레스산 그러니까 중국산 뭐 베르나르도 실바 이 스페인의 무식한 놈 못 배운 놈들이 이렇게 아시아인만 보면 무조건 전부 다 중국인이라고 비웃으려고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무식한 놈들. 그러니까 이거 상대 안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 반응 보면 이강인이랑 베르나르도 실바 둘 다 사오면은 뭐 좋겠지만 결국에는 감독이 또 수비 똥개 훈련만 시켜서 애들 체력 다 빼놓고 제대로 쓰지를 못할 거다. 감독 비판하는 거고요. 이 수비 전술만 하는 시메온의 전술을요. 다음은 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스쿼드에서 기술적으로는 가장 재능 넘치는 선수가 될 거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는 선수다. 이런 얘기고 다음 반응은 파리에서는 출전 기회가 적었지만 마요르카 시절에 굉장히 엄청나게 잘했다. 기대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밑에 보면은 아틀레티코 팬들 기억을 내가 소환해준다. 그러니까 마요르카에서 이제 파리로 이강인 선수가 갈 때 마요르카가 2,500만 유로를 아틀레티코에 원하니까 1,500만 유로 이상 못 준다고 징징대다가 파리에 빼앗긴 거 기억 안 나냐? 그러면서 짠돌이짓 한 결과가 굉장히 비참하지 않았냐? 그렇게 1,500만 이상 못 준다고 해서 징징댔었는데 지금 새 시즌 동안 파리에서 확실한 주전도 아니었던 이강인한테 지금 뭐 4천만 유로, 4,500만 유로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구경 잘하겠다, 꼬숩다 그런 얘기하는 또 마요르카 팬 이름부터 마조르키니스타 딱 봐도 마요르카 팬이죠. 이 마요르카 팬이 굉장히 이 상황이 웃기고 굉장히 꼬숩다, 구경 잘하겠다 그렇게 비꼬는 내용이었고요. 다음 보면은 뭐 한국 말고 부에노스아이레스 투어나 돌지 왜 그러냐. 굉장히 아르헨티나 선수들만 편애하는 아르헨티나 커넥션이 시메온의 감독 비판한 거고요. 또 다음 반응 보면 이강인이 센터백으로 뛰는 건 상상이 안 가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뭐 다른 선수들 많이 영입해서 시메오네가 뭐 풀백이나 뭐 센터백에 꽂아놔서 선수 엉뚱한 포지션에 넣고 망가뜨리는 그런 전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다음을 보면 이 사람은 뭐 대박 영입인데 이러면서 뭐 이탈리아 팬 같은데 이 사람은 뭐 이강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눈느껴서 봤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마음에 드니까 대박 영입이라 한 거고요. 밑에는 뭐 카니엘이라고 이렇게 또 조롱하면서 뭐 대체 누구냐 덴벨레를 데려와라 이렇게 헛소리하는 또 좀 자기 객관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아틀레티코 바보 같은 팬의 또 반응이었죠.
다음 밑에도 파리 벤치에 있는 아시아인이잖아. 뭐 아폴로 찬양하던 놈들 어디 갔냐. 아폴로가 뭐 영입 자금 많이 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런 반응이고 밑에 보면은 이강인을 좀 봤던 애 같은데 발렌시아 중국인 회장이 뭐 16살짜리 억지로 주전쓰라고 감독 협박하다가 결국 트러블 생겨서 공짜로 방출했었지. 그러면서 뭐 세계 최고가 될 줄 알았는데 선수 본인도 마라도나인 줄 착각한다. 굉장히 에고가 강하다. 뭐 무리한 원맨쇼도 하고 멍청한 파울로 카드도 수집했었다. 이런 등등등 굉장히 부정적인 비판적인 비난한 소리를 많이 썼는데요. 앞에는 엉뚱한 소리고 그 다음 보시죠. 이 녀석 뭐 동기부여만 그래도 동기부여만 확실하고 잘 컨트롤하면 뭐 클래스도 있고 볼터치나 시야 슈팅력 등등 다 갖춘 대단한 자원이다. 마요르카에서 뭐 윙백으로 굴렸고 윙백을 아니고 메잘라였죠. 윙백으로 잠깐 썼던 적도 있긴 한데 뭐 아무튼 그러고 뭐 파리에 갔었지만 본래 포지션은 미드필더다. 그러면서 다비드 실바가 연상되기도 한다. 제대로 봤습니다. 뭐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서 이강인 선수가 최적의 포지션으로 잘 뛰는 포지션이죠. 그러면서 뭐 꾸준함과 운은 없을지 몰라도 재능만은 진짜 좋은 선수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사기만 한다면 내가 옛날부터 봤는데 아틀레티코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재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하나 더 보면은 여기 댓글 싸지는 놈들은 저 선수 플레이 제대로 한 번이라 본 놈 단 한 명도 없다에 내가 손목 건다. 그러면서 모르면서 일단 그냥 까고 보는 뭐 종특 발동했네. 그렇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반응에서 쭉 나오는 전반적인 흐름인데요. 자기 구단하고 아틀레티코 구단하고 이렇게 감독을 깔려고 굉장히 이강인 선수까지 억지로 까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경기 제대로 본 적도 없으면서 억지로 까는 그 전체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걸 비판하는 굉장히 객관적인 팬의 반응이었고요. 그래도 이강인 선수 경기 뭐 하이라이트라도 제대로 이렇게 봤던 팬의 반응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또 이강인 선수 뭐 헐뜯는 비방하는 등등등 반응이고요. 그 밑에 보면 진짜 빅클럽으로 도약하고 싶으면 이런 어중간한 애매한 자원들을 그 거금 주면 사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면서 뭐 빅클럽으로 도약하려면은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된 선수를 사와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제발 좀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도 그럼 자원을 빅클럽 마냥 정말 빅클럽 정말 세계 최고 레벨의 그런 자금을 일단 확보하고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아틀레티코는 말씀드렸지만 빅클럽이긴 하지만 그래서 최고 레벨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살짝 떨어지는 레벨이죠. 그만큼 영입 자금에서도 그 정도 레벨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먼저 달성하고서 영입 선수들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 팬들의 반응을 보셨는데요. 스페인 현지 팬들의 반응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재능을 인정하며 기대를 품는 시선도 있었지만 결국 뭐 시메오네 감독 밑에서 수비만 하다 지칠 거다. 아시아 시장을 노린 마케팅 영입이다. 이런 지적과 의혹도 있었습니다. 결국 현지 팬들의 이 복잡한 여론은 단순히 이강인이라는 선수 한 명을 향한 평가가 아닙니다. 구단의 영입 방향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감독의 고집스러운 뭐 전술 스타일에 대한 팬들의 깊은 피로감이 이강인이라는 선수의 이적설을 통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에 가깝죠. 또한 이강인 선수의 뭐 과거 마요르카 시절 활약이나 파리에서 주전으로 나서 펼친 경기들 활약도 그런 것은 전혀 점검이 안 된 채 후보 선수랑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무지성한 스페인 현지 팬들도 반응도 상당히 보이죠. 아무튼 이처럼 현지 팬들이 쏟아낸 날것의 반응 속에는 선수의 진짜 가치를 들여다보기보다는 그저 눈앞에 겉핥기식 뭐 타이틀만 보고 깎아내리려는 비이성적인 편견도 분명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이적설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이적이 구단 마케팅과 뭐 수익성 부분을 강하게 본 단장의 독선적인 픽인가 아니면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적인 직접 요청인가 하는 점이죠. 이미 파리에서 입증됐죠. 단장 픽으로 가게 된다면 나중에 결국엔 탈이 납니다. 확고한 감독의 요청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강인 선수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그저 시스템 부품으로 또 소모될 뿐입니다. 감독과 확실한 대화를 한 후에 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스페인어로 서로 소통해 감독과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점은 주전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이적료를 파리가 원하는 4,500만 유로 또는 최소 4,000만 유로 정도는 받고 가는 게 좋습니다. 비싸게 산 선수는 구단에서 일단 주전으로 써보는 게 축구판입니다.
한국에서 이적료 정도는 쉽게 뽑을 수 있다는 아틀레티코 단장의 계산과 생각이 이미 상당히 보이는데 그렇기에 더욱더 헐값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가 가장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는 측면이 아닌 경기장 중심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색깔을 확실히 어필하고 이 자리를 보장받아야만 비로소 만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메오네 감독의 확실한 전술적 구상과 요청이 없다면 아틀레티코에 집착할 필요 없이 프리미어리그 등 다른 무대로 과감히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중앙 미드필더 공미 부분에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확실한 활약이 더 중요해진 이유이기도 하죠. 이강인 선수가 현재 비뚤어진 시선과 무지한 비방을 비웃듯 어디로 이적하든 보란듯이 대활약해서 저렇게 비웃는 놈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요. 그 시작 이번에 월드컵부터 해야겠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아틀레티코 이적 조건과 행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우리 축구라리가 더 재밌고 알찬 소식 가지고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널리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스탈레고.